황희찬이 2년 만에 울버햄튼 10월 이달의 선수로 선정됐다. 울버햄튼은 한국 시간으로 14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황희찬은 10월 3번의 전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로 공헌했다. 사사 칼라이지치와 페드로 네투에 이어 울버햄튼의 세 번째 이달의 선수로 선정됐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어 황희찬은 네투를 제치고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고 크레이그 도스는 3위를 차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희찬은 45%의 투표율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시즌 황희찬의 컨디션은 쾌조를 달리고 있습니다. 12경기에서 6골 2도움을 기록했습니다. 개막 직후 황희찬은 주로 교체로 투입됐습니다. 1차전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특유의 돌파력으로 좋은 인상을 남기며 시즌을 시작했고 이후 2차전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전에서 시즌 첫 골을 신고했습니다. 에버턴전 직후 부상 소식이 알려졌지만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난 4차전에 출전해 자신의 두 번째 골을 신고했습니다. 득점력에 제대로 물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황희찬은 5라운드 리버풀을 상대로도 7분 만에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루턴 타운전에서는 침묵했지만 잉글랜드 풋볼 리그컵 EFL컵에서도 전반 4분 만에 시즌 4호 골을 넣으며 부진했던 울버햄튼의 해결사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맨체스터 시티전을 앞두고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견제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경기를 앞두고 사전 기자회견에서 과르디올라 감독은 늘 울버햄튼을 상대로 힘든 경기를 치르곤 했다. 울버햄튼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의 실력 때문이다. 특히 페드로 네투 마테우스 쿠냐 그리고 그 코리안 가이는 뛰어난 수준을 가진 공격수들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과르디올라의 발언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부 축구팬들은 지금 황희찬만 코리안 가이라고 말한 거야? 자신을 코리안 가이라고 말한 펩을 상대로 황희찬이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 그의 이름은 코리안 가이가 아니라 황희찬이다. 네투도 포르투갈 가이라고 말해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황희찬은 보기 좋게 코리안 가이의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1대1로 팽팽하던 맨시티전에서 울버햄튼의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대이변을 장식한 울버햄튼으로 인해 맨시티는 7경기 만에 리그에서 패배하며 무패 행진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별명을 얻은 황희찬의 활약은 10월에도 이어졌습니다. 맨시티전을 시작으로 선발 출전하며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황희찬은 아스톤 빌라전에서도 선발 출전해 후반 초반 네투의 패스를 득점으로 연결해 5골을 터뜨렸습니다. 여러 기록을 장식했습니다. 컵대회 골을 포함 시즌 6호 골로 울버햄튼 입단 후 자신의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을 넘었습니다. 황희찬은 2019-20 시즌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모든 대회를 통틀어 40경기 16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지난 2021-2022 시즌 울버햄튼 입단 당시에는 리그 30경기에 출전해 5득점을 올린 것이 최다 기록이었습니다. 또 12번의 슈팅으로 5골을 터뜨린 것이 프리미어리그 PL골 전환율 1위에 오르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이어갔고 9라운드 본머스전에서 황희찬은 칼라이지치의 결승골에 패스를 보내며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1대1 상황에서 후반 43분 극적으로 터진 골로 울버햄튼이 극장 승리를 맛보게 됐습니다. 뉴캐슬전에서는 귀중한 동점골을 만들었습니다. 당시 뉴캐슬이 전반 동안 이 골을 먼저 넣으며 2대1로 앞서가고 있었지만 뉴캐슬의 골문을 계속 두드리던 울버햄튼은 후반 26분 토티가 수비수와의 경합을 이겨내며 찔러준 패스를 황희찬이 침투해 받았습니다. 이어 박스 앞에서 막아서는 수비를 차례로 벗겨내며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었고 2대2로 승부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황희찬의 리그 6호 골이었습니다. 올 시즌 물 오른 득점 감각을 자랑하는 황희찬은 자신의 단일 시즌 PL 통산 최다골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또 구단 사상 최초로 홈에서 6경기 연속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가슴 철렁했던 순간이 있었기에 황희찬의 활약이 더욱 빛난 경기였습니다. 전반 추가 시간 뉴캐슬의 두 번째 골은 황희찬이 석연치 않은 판정 속 페널티킥 기회를 헌납한 득점이었습니다. 이에 어떻게든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결국 득점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갚았습니다. 황희찬의 골은 PL 10월 이달의 골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황희찬은 야콥 브룬 라르센, 잭 해리슨, 브라이언 은베모, 사만 고도스, 디오고 달롯, 에디 은케티아, 필립 빌링과 함께 경쟁을 가졌습니다.
수상에는 실패했지만 쟁쟁한 후보들과 겨룰 만한 위치에 올랐다는 점에서 충분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황희찬은 지난 2021년 10월에도 이달의 선수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임대생으로 합류한 지 2달 만에 달성한 쾌거였습니다. 당시 뉴캐슬 유나이티드, 리즈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3골을 넣으며 상을 수상했고 이후 겨울 동안 완전 이적이라는 결과까지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즌 황희찬은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뛰지 못했습니다. 선발로 뛴 경기가 12번에 그쳤고 득점도 3골 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꾸준히 기회를 줬던 훌렌 로페테기 감독은 시즌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팀을 떠나면서 주전 경쟁에도 불안감을 높였습니다. 그럼에도 올 시즌 자신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뛰어난 활약에 힘입어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후스퍼와 연결되기도 했습니다. 영국 더 부트룸은 토트넘은 지난 5월 황희찬과 연결됐다. PL 57경기에서 8골을 넣은 황희찬과 연결된다고 해서 팀의 분위기가 좋아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토트넘은 황희찬과 계약을 맺지 않았지만 맺어야 했을 수도 있다. 황희찬은 이번 시즌이 자신의 PL 커리어 중 최고가 될 것이라 확신했다. 그는 10경기에서 6골을 넣으며 이번 시즌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다.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1월 이적 시장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매체는 토트넘이 우승 경쟁을 이어간다면 겨울 이적 시장에서 더 강해질 것이다. 토트넘은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아직 확실한 공격수를 영입하지 못했다. 주의가 필요한 포지션 중 하나다. 아마도 손흥민은 국가대표팀 동료인 황희찬에게 앞으로 몇 주 동안 좋은 말을 할 것이다라며 이적설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기된 토트넘 이적설은 황희찬의 현재 경기력이 절정에 올랐다는 걸 대변합니다. 다른 팀도 아닌 토트넘 이적설은 더욱 반갑습니다. 손흥민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대표팀 동료인 손흥민과 황희찬이 한 팀에서 뛰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즐거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토트넘이 황희찬을 영입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게 사실입니다. 우선 시즌이 한창인 1월에 핵심 자원을 매각하는 팀은 거의 없습니다. 황희찬이 이번 시즌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울버햄튼 역시 엄청난 제안이 오지 않는 이상 황희찬을 지키려고 할 공산이 큽니다. 토트넘이 굳이 황희찬을 영입할 이유도 많지 않습니다. 케인의 공백은 손흥민과 제임스 매디슨 등 다른 선수들이 힘을 합쳐 메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황희찬은 측면 자원입니다. 기존 자원들이 추가로 부상을 당하지 않는 이상 측면 공격수를 더 영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듯 황희찬은 10월에 열린 3경기에서 모두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모두 팀의 승점을 안기는 득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았고 황희찬이 10월 한 달 동안 최고의 활약을 펼친 울버햄튼 선수로 선정된 건 당연한 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